네, 잠시 뒤 11시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발표합니다. 네,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광복절 특사의 의미와 또 파장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제 특별 사면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인데요. 이 특별 사면의 의미를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 번째 특별 사면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 대선 공약으로 사면권은 남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정치인 시절들 말씀을 하셨고 네. 실제로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특별 사면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실은 8.15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명목에서 특별 사면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특별 사면이란 제도 자체는 예전에 군주 시대의 왕의 어떤 은사권이라고 합니다. 네. 즉 형벌이 있는 사람, 사법권으로 하여금 유죄 확정 판결된 사람을 군주가 어떤 특별한 권한으로서 그걸 풀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 와서 어떤 국가 원수의 특별한 권한으로 인식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예.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형 집행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형기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바로 출소가 되는 것이고요.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형 집행이 안 끝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 즉 집행유예 기간 올라서 끝나는 것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자격정지인데 예. 정치인들 항상 자격정지가 부과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격정지 10년 그러면 10년 동안 선거 출마 못합니다. 네. 근데 특별 사면을 해주면 그 남아있는 자격정지 기간이 싹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선거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예. 지금 특히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박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은 좀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는 지금 뭐 세 번째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세요? 이전 정부가 좀 다른 점이라면요.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특별 사면 숫자가 줄어든 건 맞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설사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 사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뭐 비판적 의견에 놓은 거는 단순합니다. 이것은 사법권에 대한 어떤 예외, 즉 권력 분립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냐. 예. 사법권에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유죄 확정 판결한 사람을 대통령 특별관으로 풀어준다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법치주의 예외인 것이고 또 이 특별 사면이 권력자나 기업인 또 정치인들에게 집중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등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자제하려는 말씀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셨고 네. 글쎄요 이번 사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잠시 한 5분 정도 있다가 알려지겠지만 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철저히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정치인 사면이 많았거든요. 예, 예. 즉 정치인 사면들 우리 편 한 명, 상대편 한 명, 네. 야당 정치인 몇명 사면시켜주면 우리 여당 뭐 정치인도 몇 명 사면시켜주고 이렇게 뭐 일종의 이걸 바터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됐든 간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지 현재까지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우세한데 예, 예. 잠시 후에는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사면에 대해서 좋은 시각이 별로 없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법무부가 건의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확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이번 특별 사면이 국민 화합과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위한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정현 그 새누리당 신임 대표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만났을 때 사실 이제 통 큰 사면 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통합 취지에서. 네.
이번에는 사면의 규모, 범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뭐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하기 전에 이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총선 끝나고 그랬죠. 대통령 만나셨을 때 이미 그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 사면에 대한 얘기들. 그때부터 이제 8.15 사면이 대폭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네. 이번 8.15 사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딱 두 사람입니다. 두 케이스인 거죠. 하나는 CJ 이재현 회장이 포함될 것인가 문제. 예. 그다음에 정치인 사면 해줄 것이냐. 예. 왜냐하면 예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야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특별 사면을 정치인들 사면 해줬었는데 네. 이번에 워낙 여소야대 전국이 되다 보니까 대화 관계를 좀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 네,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 같은 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정치적으로 대척점이 있는 분들 각을 세웠던 아니겠습니까? 분들이죠. 네. 그 두 사람을 사면을 해줌으로써 야당과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이제 올 초부터 좀 그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면 건의 이후에 계속 있긴 했는데 네, 네. 정치인 사면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재현 CJ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현장 지금-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별 사면과 행정 제재 감면 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13일자로 중소 영세 상공인 및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용자 등 4,87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모범 수용자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 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업인의 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제재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 사면 및 행정 제재 특별 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과정에서 범죄에 이른 중소 영세 상공인 또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81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36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6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757명에 대하여는 형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제인 등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 면제, 형 선고 실효, 복권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1, 2급 신체 장애자 등 불우 수용자 73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 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하여 임시 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사범으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하여 보호관찰 임시 해제 조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42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였고 차량 유상 운송 관련자 69명과 업인 2,375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형사범 중 중소 영세 상공인 742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다양한 직업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 선거 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하였으며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중증 환자 등 소외계층 수용자에 대한 특별 사면과 교육 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그리고 모범 수용자 가석방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광복 71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안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함께 들으셨는데요. 일단 특별사면 발표 내용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당인 그 새누리당에서 제안했듯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민생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있었던 사면인데 뭐 경제 살리기 그래서 어떤 중소 자영업자들이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에 이제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는데 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예. 이지연 회장 문제, 그다음에 정치인 무죄인데 역시 언론에서 모두 다 예상했듯이 이지연 회장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어쨌든 사면권의 남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예.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이 정권 들어 한 번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8.15 사면에서 정치인에 대한 특별 어떤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내년 8.15에도 사면이 있을 수는 모르겠으나 네네. 어찌됐든 간에 정치인의 사면은 대통령 퇴임하시는 날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뭐 이재현 회장이 결국에 사면이 됐지만 사실 기업인이 특별 사면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 살리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뭐 주식도 지금 관련 주식도 5거래일째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국민들은 과연 이렇게 사면이 되면 경제가 진짜 살려지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오너 한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경제가 확 살아나고 없다고 해서 확 죽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의 특성, 그것이 네. 미국처럼 어떤 전문 경영인이 있고 오너든 단순히 주주로서 어떤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한국적 재벌 기업의 현실에서 오너가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이제 어떤 재벌 오너의 어떤 그 사면과 경제 살리기가 연동이 돼서 재계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정치권에서 그 뒷받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네. SK 최태원 회장이 작년인가요? 특별사면 받고 나서 바로 먼저 언론에 보도됐던 게 하이닉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네, 네. 아마 3조 5천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예를 들어서 SK 최태원 회장이 그것을 사면을 대가로 했는지 아니면 SK 최태원 회장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 경영에 그걸 했는지는 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사면하고 나서 바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전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번에 또 특히 이제 특별 사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범들이라든지 이게 민생과 생계형 사범자들이 좀 많이 포함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좀 어떤 효과를 좀 보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족쇄가 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직 자녀 연기가 남아 있어서 구속이 돼 있고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은 예. 바로 이제 자녀 연기가 면제되기 때문에 네. 징역 5년 받았는데 2년 살고 계셨으면 나머지 3년 사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또 집행유예나 어떤 가석방 같은 분들도 실질적으로 형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그 명단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어떤 그 분들이 그 특별 사면을 받았냐면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당시에 4대강 수사를 하면서 네. 굉장히 어떤 제한을 받았던 적들이 있어요. CEO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회사가 받는다든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입찰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를 없애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건설업체를 다시 이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중소업체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 사면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즉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족쇄를 풀어준다. 아마 네. 이런 의미의 어떤 특별 사면을 단행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사면 얘기가 나오고 나면은 항상 끝나고 나서 봐주기다, 뭐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어떻게 좀 심사가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요. 뭐 사면법에 2008년인가요? 사면법을 개정해서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거의 다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면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들이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이고요. 네. 절차적인 통과 의뢰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에 대한 어떤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정치권 일부와 또 언론 그다음에 법조계에서 우리 대통령 특별 사면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권한이긴 하지만 이것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심심찮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면 제도가 좀 있나요? 사면이 있죠. 네.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가장 중요한 미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대통령제를 고안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체제는 미국과 가장 유사합니다. 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를 우리는 많이 따르고 있는데 네. 미국의 대통령들도 사면권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권이 있죠. 근데 다만 미국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구속이 그러니까 형 집행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아직 만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사면이 있을 수 없고요. 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사면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사면에 있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것은 미국 사면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원하는 사람 신청을 합니다. 네. 저 사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사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 그 사람이 신청한 사면에 대한 사건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당시에 검사,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의견을 문서로 써서 대통령에 올리거든요. 네. 이 사람은 사면이 적당합니다,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과 한계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자, 그렇다면은 글쎄요. 우리나라 이 어떤 특별 사면 제도 내에서 이 사면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 대통합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했던 대표적인 사면의 예가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징역 17년이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직후에 97년 12월 22일 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사면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뭐 이인재 후보,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세 분 다 있었는데 세 분 다 대선 과정에서 사면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사면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네. 김영삼 대통령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합의하에 사면을 했던 건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국민 통합인 거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호남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을 기반으로 당선은 됐지만 어쨌든 네. 영남을 어떤 그 민심에 신경 쓸 수 없는 노릇이고 영남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수도권이나 호남과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그때 사면을 해줬던 것이고요. 예. 사실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는 말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인은 또 경제 살리기라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고 예.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특히 대통령에 대한 정적에 대한 사면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빠진 것이죠. 예. 다만 이번 사면에 있어서 국민 통합의 명분을 우리가 찾고자 하면 중소자영업자들, 굉장히 지금 어쩌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점이 뭐 국민 통합과 연결을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저 법무부 장관이 말했을 때 불우 모범 수용자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중소 영세상공인 또 서민 중심의 사면을 했으면서 특히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자체가 이제 남용되거나 뭐 그런 부분을 가장 경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제된 사면이라는 거. 왜냐하면 대통령의 기본적인 모토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당국과 대통령이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사면 발표 결과에서 절제된 사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점 두 가지 점인 거죠. 네. 하나는 정치인이 사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계에 대해서 사면도 굉장히 극도로 이제 줄인 것이죠. 예. 이지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혀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사면을 해준 것이고 예. 한화의 김승현 회장과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최지원 SK 수석부회장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가석방 됐었죠. 네.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가석방 기간 중이다. 지금 굳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석방 남은 형기, 집행유예 남은 기간 이것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특혜가 아니겠나? 네. 라는 어떤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해주지 않은 것 이게 아마 법무부 장관 얘기는 절제된 사면은 또 하나 예일 겁니다. 예. 자, 뭐 앞으로 지금도 오남용 얘기를 했겠지만 앞으로 글쎄요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개선점이라달까요? 뭐 이런 좀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 특별사면의 대상이 지금 제한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면표 제한을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강력범죄. 아까 법무부 장관은 강력범죄, 아동범죄 사면 안 했다라고 하지만 그걸 아예 명문화하자는 거죠. 아, 네. 권력형 비리, 공무원의 뇌물 이런 특정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뭐 사면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또는 뭐 형기가 얼마 이상 채우지 않은 사람, 뭐 가석방 같은 경우는 그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사면 대상을 제외하게 법에 명시하자는 어떤 실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 사면과 마찬가지로 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법원장,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대법원장한테 의견을 듣게 한다든지 사면심사위원회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절차적인 제한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좀 제한이 되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하나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이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법에서 대통령이 이런 특별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위헌의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해법은 개헌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서 특별 사면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헌법에 아예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사실 말씀 중에도 이제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특별이란 말을 붙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에 대한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반 사면은요, 범죄 자체에 대한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시법에 대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과 기록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없으니까 야 80년대에 또 집시법 위반했던 사람들 그 죄 자체 전부 다 없애줄게. 이게 네. 일반 사면입니다. 예. 일반 사면은 죄 자체에 대한 어떤 형의 선고가 됐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일반 사면이고 특별 사면은 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횡령 배임을 했던 여러 재벌 총수 중에서 특별히 누구 한 사람 찍어서 특별 사면 해주는 것. 네. 또 선거법 위반했던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턱 찍어서 이 사람만 특별 사면을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특별 사면인 것이고 네.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3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횟수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는 겁니까? 이게?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8.15 특사, 그다음에 예. 뭐 광복절 특사가 있고요. 대통령이 임기 초에 한번 하시고요. 임기 말에 마지막 사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각종 특사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 언제 어떻게 특사를 할 것에 대한 제한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사실 이 특사를 약간의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그 명분으로도 활용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경계하겠다 한 부분이 컸을 텐데요. 과거에 이제 사면을 좀 정치적으로 좀 활용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적으로 활용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건 다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내란 음모로 무기징역 그다음에 징역 17년은 중형이 확정된 분인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나왔었고 네.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사실은 사면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활용이 된 건데 뭐 꼭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당시에 하면 여론도 사실 비등비등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한 예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예.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정책이 동진 정책이었거든요. 예. 영남 공약. 영남 공약에 있어서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만큼 좋은 것은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사면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한 예는 뭐냐면 사면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 경제인 사면 중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건희 사면은 특별히 이건희 회장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이었는데 당시에 평창올림픽 예로 든 건데 네, 네. 어쨌든 평창올림픽 유치했으니까 또 알겠습니다. 긍정적 결과 나왔죠.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